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초등학생이요, 국어 시간에 속담 문제를 풀다가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라는 답을 썼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 속담에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사장님이라면 어떤 말을 넣을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산다면 나도 산다. 그 능력이 된다는 말이네요. 반증하자면 나도 땅 살 수 있다. 네. 누구라도 좀 이상적인 대답들 그리고 현실적인 대답 두 가지 정도 떠올릴 것 같은데 뭐 주말이니까 저희 또 책 읽는 시간이고 사촌이 땅을 살 때 나는 책을 사겠다, 책을 읽겠다 이런 표현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테리 도울이 지은 뇌과학과 학습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테리 도일은 미국 페리스 주립대 교수이고요. 작가이자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학습을 주제로 그 미국 전역과 국제학회에서 교수법 세미나를 여러 번 열었고요. 교수나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과학, 생물학, 인지과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교수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인데요. 네. 한국어판을 직접 또 번역을 하셨다고요? 네, 웬만하면 제가 쓴 책이나 번역한 책은 방송에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과 후 토요일 프로그램의 주 예청자들이 그 학습에 관심이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자를 만나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10년 전에 그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대학 게시판에 브레인 사이언스, 그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테리 데일 교수가 저자 직강을 한다 이런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서 강의를 듣다가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테리 데일 교수하고 직접 번역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첫 만남에 딱 마음을 사로잡으셨는지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책입니까? 예, 저자는 지금까지 교육자 중심 또는 그 교실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수년간 그 1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수백 명의 교수들과 함께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 컨설턴트로서 교수법을 강의해온 테리 도일은 그 이 같은 학습 환경이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습을 통제하고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역시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 책은 그 생물학,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등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 찾아낸 뇌과학 관련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테리 데일 교수가 이 책 전반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공부는 학생이 해야지 교수나 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뇌는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야 뇌 신경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 뇌과학 관련 책을 소개할 때에 이 신경 가소성이란 용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신경 가소성이란 그 뇌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유연하게 바뀌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뭔가를 공부하면 지식이 그 고형체처럼 굳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계속 유연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정의 궁금합니다. 예, 진정한 학습이란 한 번 배운 것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원래 학습한 상황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배운 것을 적용해서 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과거에 배운 것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유연한 사고를 개발하려면
학생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지 정답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가 왜 필요한지 학생 스스로 깨달아서 동기부여가 돼야지 강제 혹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이 책은 그 효과적인 학습법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우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목표가 대학 입시를 통과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공부가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대상을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프랑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환경 문제나 성차별 또 인종차별 문제 등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여럿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협력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교과서를 참고한다든지 선생님과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동기부여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학생들이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의문을 가져보고 왜 그런지 틀린 건 없는지 새롭게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늘 궁금해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져야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특히 그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개성 있게 표출하는 학생에게 쓸데없이 톨단다, 삐딱하게 군다, 뭐 이렇게 핀잔 주는 문화에서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트리도일 교수는 그 여러 학문 분야의 뇌과학 연구에 근거해서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 물, 산소, 수면, 포도당 이렇게 5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 하버드대 레이티 교수는 우리 인간은 운동을 할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롤링볼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 학습 효과가 매우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에서 오전에 격렬하게 이제 뜀박질을 시키고 수업을 했더니 수학이나 과학 등 그 어려운 과목 성적이 대폭 향상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운동을 잘 활용했을 때 공부 역시 능률이 오르고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물질, 즉 물과 산소 그리고 글루코스를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뇌는 피의 그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좋습니다. 또 수면도 중요하죠.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 해마에서 장기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 학습한 결과가 오래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험생 때 이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렸거든요. 뇌를 건강하게 하는 5가지 필수 요소 운동, 물, 산소, 수면, 포도당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예, 테리 도일의 뇌과학과 학습혁명에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있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할 것,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 내용에 담을 것, 그리고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조력자로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또 이렇게 학생에게 학습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수업에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정보에 담겨 있는 그 일정한 규칙, 즉 패턴을 찾아내서 학생 스스로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학습하게 할 것, 마지막으로 반복하고 정교함으로써 배운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것, 운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고루 담고 있네요. 테리 도일의
뇌과학과 학습혁명,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헤이즈의 너의